씨, 한예리 씨, 권율 씨, 이우철 감독님 모시고 간담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와 주세요. 네,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요. 권율 씨부터 있으신 기자님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사냥 재밌게 보셨나요? 네, 맹실장 역을 맡은 배우 권율입니다. 반갑습니다. 앉아서 할까? 아니, 전부 일어나니까. 예, 오늘 영화들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잠시 후에 또 많은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순역의 한예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연출 맡은 이우철입니다. 예, 체력 소모가 많기는 했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하여튼 그렇게 열심히 뛸 수 있었다는 것이 아주 좀 행복했고요. 촬영하는데 그 힘든 거는 그렇게 사실은 이 영화를 찍어 나가면서 영화의 완성돼가는 이 과정 속에서 오히려 즐거움이 더 컸다고 할까요? 고통보다는. 예, 뭐 그리고 영화에서 하여튼 처음 제가 한 이제 59년째 영화 시작한 지 59년째 됐는데 처음 하여튼 당한 그 장면이 있어요. 비 오는 장면인데 그 비 올 때 이제 우리 같이 이제 서로 막 싸우고 하는 장면. 그 장면을 일주일인가 찍었는데 그 중에 3일을 비 오는 날 빗신을 찍었어요. 처음이에요. 그것도 그러니까 보통 낮에는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밤에 라이트가 전부 이제 잘 비 맞으면은 터지고 그리고 감전사고 있고 하니까 아주 관례로 돼 있죠. 밤에 비 오는 날은 촬영 안 하는 것. 근데 이 조명팀에서 미리 거기 그 숲 전체를 라이트를 다 이렇게 심어가지고 비 안 새게 다 해서 뭐 완벽하게 이렇게 찍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통 비 오는 촬영하면은 컷 하면은 우리 분장팀들이 막 달려와서 막 닦아주고 뭐 하면서 또 난로도 쬐고 뭐 이렇게 아주 보송보송하게 되는데 이번 경우에는 컷 하면 자 우산 그 또 비를 또 맞는 거예요. 그 또 비를 피해야 되고 3일 동안 그거 하면서 참 묘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래서 그런지 그 비 오는 그 효과는 또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사들이 올라가는 부분이 이해가 안 가신 건가요? 아니 그 금맥을 이제 확인하러 가는데 굳이 사냥꾼들이 왜 총을 들고 올라가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처음에. 네. 그게 사실은 이들이 그 전문적인 사냥꾼들이 아니라 그 산을 타기 위한 그 금맥을 발견하기 위한 그 하나의 그 장치죠. 껍데기 같은 옷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모여서 금맥을 이제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사냥꾼이라는 그러니까 사실 이들이 동호회 같은 성격을 지닌 팀이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금맥을 발견했는데 산에 그 어떤 그냥 아무런 목적 없이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그런 목적은 이제 앞에 커튼처럼 치고 행동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질문에 답이 되셨나요? 이게 뭐 쌍둥이라서 뭐 그렇게 크게 준비를 한다거나 그런 건 없는데 책에 그렇게 자연스러운 부분들이 좀 나와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작업을 하면서 산 안에서 그 같이 쫓는 자로서의 행동하는 사람으로서의 그런 지점이 좀 있었을 것 같고, 그다음 명군 같은 경우는 산 밖에서 뭔가를 좀 관망하고 직접적인 개입은 하지 않는 그 두 지점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 톤이라든지
그리고 뭐 분장을 통해서 머리를 내리고 올리고 뭐 이런 효과들이야 뭐 이 외부적인 장치에서 좀 도움을 좀 받았던 것 같고요. 근데 이게 뭐 명확하게 다 나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뭔가를 계속 계획되어진 것에 대해서 움직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과 내 직접적인 개입은 안 했지만 그걸 계속 조망하고 있는 사람의 어떤 그 차이점이 가장 크게 느껴졌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네, 고생이 많았는데 정확하게 영화를 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저는 아무래도 이제 안성희 선배님이나 우리 엽사 선배님들이나 한예리 씨에 비해서 저는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 뒤늦게 늘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뛰는 장면들을 다 찍고 저는 뒤에서 헐레벌떡 오기만 하면 되는 거라서 체력적으로 사실은 선배님들이나 같은 동료 배우들에 비해서는 체력적으로 힘들진 않았는데 질문 주신 대로 이제 옷차림이 굉장히 힘들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파른 산을 제가 구두를 신고 다녀야 하니까 이제 발이 너무 아파가지고 늘 밤마다 고생을 해서 이제 연속으로 촬영할 때는 발이 부어서 구두가 잘 안 들어가기도 하고 또 구두가 얼어서 발이 너무 아프기도 하고 그다음에 밤에 또 산속에서 이제 수트만 입고 있으니까 안에 사실 좀 많이 껴입기도 하고 그러고 싶은데 어찌 됐든 수트는 이 수트발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제가 그 수트발을 선택할 것이냐 보온을 선택할 것이냐에 대해서 늘 고민과 갈등 어떤 그 경계에서 네, 제가 많이 힘들었는데 그걸 수트발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그 고생을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여태까지 다른 드라마나 했던 이미지들, 영화나 했던 이미지들과는 다르게 조금 날이 쓰고 약간 이기적이고 좀 어딘가 부족해 보이면서 굉장히 싸가지 없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보니까 굉장히 낯설면서도 재밌기도 하고 또 싸가지 없어 보이기도 하고 굉장히 저도 보면서 흠칫흠칫 놀라기도 했습니다. 네. 평소 모습이라고 저는 단언코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네, 아직도 제가 캐릭터에 빠져나오지 않아서 제가 말씀하는데 끼어들지 말아 근데 주십시오. 사실은 굉장히 착한 친구예요. 네, 원래는 착합니다. 싸가지는 좀 없는데 네, 굉장히 착한 친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답이 됐나요? 네. 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은 일단 저희가 청불에서 재심 넣고 15세 등급을 다시 받으면 한 20초 가량 좀 짧아지긴 했는데요. 사실 좀 고민을 많이 하긴 했었어요. 이렇게 수위를 낮추면서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그 흐름과 정서를 해치지 않고 그 일관된 그 톤을 유지하는 거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막상 편집을 할 때는 어떻게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해를 가는 장면들을 조금씩 컷을 조절을 하고 이제 줄이다 보니까 한 20초 정도 줄긴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영화의 그 맥이 흐트러진다거나 감정선이 뭐 달라진다거나 하진 않아서 다행히 사실 저희가 편집 전과 지금 15세 편집 후를 그냥 보시면 아마 한 서너 번 보셔야 이해할 정도로 되게 미미하고 디테일한 부분들을 좀 작업을 했기 때문에 영화의 전체 이 큰 흐름의 맥은 건드리지 않아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생각하신 것처럼 뭔가 되게 뭐 센 장면이 막 많이 없어졌다거나 뭔가 어떤 액션들의 어떤 부분들이 많이 드러났다거나 그러진 않았으니까 그건 조금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전체적으로 중요한 거는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결이 흐트러지면 안 되니까. 근데 그것은 이제 지켜내면서 또 시민은 심의대로 저희가 또 원하는 15세 받아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안 선배님이 분하신 그 기성이란 역할이 고라니를 뜯는 장면은요. 저희 탄광에서 사고가 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몰려서 그 생존을 위해서 동료의 그 몸을 취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그 기성에게 굉장히
굉장한 트라우마로 남게 되거든요. 근데 트라우마를 맞서는 방법은 트라우마를 등을 지던가 아니면 트라우마에 정면으로 맞서서 싸운다거나 하는 방법일 텐데 기성이 택한 방법은 그 탄광 사고가 있는 그 산을 그대로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 안에서 그 트라우마를 정면으로 맞서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니 아까 뭐 살아났다고 고라니 얘기하길래 그게 저한테 준 질문 아니었어요 혹시? 그건 감독님한테 한 건가? 그건 줄 알고 그거 생각 뭐 열심히 가서 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했더니 뭐가 어떻게 살아남으셨어요? 그것만 들었어요. 근데 영화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느냐 아니면은 실제로 촬영 뭐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그 힘든 촬영을 했어요 이런 건가요? 영화 속에서? 실미도 출신이십니다. 저 나중에 그 조진웅 씨랑 그러니까 나중에 또 한번 저한테 쏘는 장면이 있죠. 근데 이 영화는 몇 번 봐야 될 것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사실 편집을 우리는 아니까 탁탁탁탁 이렇게 넘어가는데 뭐지 하는 장면들이 제가 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사 전달이 아까서 뭐지 조금 안 돼도 거기에 넘어가기 힘든 부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제가 이제 총을 나중에 들고 일어서는데 이제 탕 쏘고 나서 제가 이제 그 낭떠러지 좀 약간의 낭떠러지로 이제 떨어지게 되는데 그 자세히 보면 이 총에 여기 총 맞은 자국이 이 총신에 그 나무에 그 딱 맞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냥 타박상만 입고 이제 살아나게 된 거죠. 이것도 그렇고 다른데 몇 군데 조금 뭐라 그럴까 스피디하게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렇게 2번씩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예, 감사합니다. 네, 말씀. 만 보면 사실 10대 소녀 같이 보이거든요. 10대 소녀 연기 준비하시면서 특별히 따로 준비한 점이 있었는지 그리고 계속 팔푼이라고 불리면서 연기하시는데요. 연기 준비하는 거랑 별개로 팔푼이 불리는 게 썩 유쾌하지는 않으셨을 것도 같거든요. 어떻게 연기하셨나요? 네, 이제 더 늦으면 저도 못할 것 같아서 선배님과 마찬가지로 저도 더 늦으면 이 역할을 못하지 않을까 싶어서 글쎄요, 늘 해보고 싶었던 캐릭터 중에 하나였고요. 양순이 같은 경우는 저도 좀 많은 분들이 보면서 되게 착하고 맑고 예쁘다라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계속하면서 연기를 했고요. 그래서 팔푼이 되게 잘 어울리는 말인 것 같아요. 양순이한테도. 그리고 글쎄요, 되게 많은 부분 이렇게 기성과 드라마 속에 얼마나 잘 녹았을까 사실 영화를 보는 내내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생각보다 되게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족하고요. 네, 더 궁금하신 분들은 또 한 번 더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경찰로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그리고 형제로 안 하고 쌍둥이로 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두 사람을 경찰로 했던 이유는요. 경찰이면 뭔가 사건을 덮기에 좀 더 용이한 그 지점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 두 사람이 경찰로 선택이 된 거고요. 그리고 형제가 아니고 쌍둥이인 거는 그 좀 명근 같은 경우는 산 아래에서 조망하는 역할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영화 내내 절대 악의 모습을 좀 가지고 있고요. 동근은 사실 어떻게 보면 비리 경찰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사건을 그렇게 그 어떤 광기로 치달을 정도까지의 그런 악을 갖고 있다라고는 치장 그렇게 생각은 안 했거든요. 근데 이 동근이라는 역할이 점점 그렇게 광기로 치닫는 변하는 모습을 자세히 보여주려면 뭔가 똑같은 거울 같은
상반된 모습이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한 명은 좀 초반부터 절대하게 냄새를 좀 풍기고, 그리고 또 한 명은 약간의 선함을 갖고 있지만 그 선함이 점점 악으로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좀 표현하려고 쌍둥이 형제로 설정을 하게 된 거죠. 그 이미지를 급격히 벗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안성기 씨랑 몸으로 부딪히는 장면을 찍는데 조금 죄책감은 들지는 않았는지, 좀 훈남 이미지를 벗는 게 아쉽지는 않은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안성기 씨는 국민 배우라는 타이틀에 좀 람보라는 애칭이 생길 것 같아요. 되게 인상 깊게 봤는데 총 쏘는 자신의 모습을 스크린 속에서 지켜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같은 경찰인데 그죠? 근데 뭐 배우가 뭐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는 거죠. 근데 그냥 이 캐릭터가 매력적이다. 동근과 명근이 상당히 매력적이다라는 부분은 사실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글쎄 저도 영화를 보면서 약간 모호한 지점이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산이라는 공간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 갈 수도 있겠구나. 감독님께서는 명근이 뭐 절대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나라 돈 받으면서 나라의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기본적인 개념은 있을 거고, 근데 이 친구들이 분명히 그냥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 무언가의 어떤 존재들인데, 산이라는 공간에서 그렇게 흐트러지고 망가지고 맹목적인 목적을 갖게 되는 그 이유를 쫓고 싶어서 이 작업을 선택했던 것 같고요. 뭐 훈남 이미지가 벗어진다면 사실 그런 이미지도 없었고, 어쩔 때 보면은 글쎄요, 그렇게 제가 예전에 무슨 식당에 갔는데 그 어떤 선생님, 그 사장님께서 제발 악역은 하지 말아주세요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작업하지 말란 얘기인가? 난 배우인데. 그래서 일단은 알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곧 아마 다른 영화들이 좀 많은 배신감을 들릴 수도 있어요 하고 도망치듯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근데 뭐 캐릭터를 작업을 할 때 어떤 배우라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캐릭터에 그 전념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지점이고, 어쩔 땐 좀 또 못된 역인데 덜 못되게 나오면 더 아쉬운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래요. 그리고 사실 그 시그널에서 이재한 형사의 그 캐릭터는 사실은 상당히 정의롭고 또 뭐 말 그대로 훈훈하잖아요. 애가 그런 캐릭터가 재미없어요. 재밌게 살리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예. 그래서 그때 할 때도 좀, 그리고 뭐 사건의 무게감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는 아마 그런 거 없이 캐릭터에 그냥 아주 빠져들어서 그냥 놀아보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네. 저희는 옆에 이제 배급관에서 이제 영화를 봤는데, 이 영화에 한 서너 번, 두세 번 정도 나오는 웃음 중에 하나가 람보 형감 뭐 그 대사에 그냥 하하 조금 웃으시더라고요. 뭐 괜찮더라고요. 그 뭐야, 총도 한번 시원하게 이렇게 쏘아보기도 하고, 그런 모습 자체는 그 동안에 그런 모습은 저 못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색달라서 참 좋았고, 거기에서 끝나면은 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사실. 그래서 이 사람의 어떤 과거에 갖고 있는 어떤 마음의 상처 같은 것, 이런 것을 이제 쭉 깔아가지고, 람보 영감은 람보이긴 한데 뭔가 고뇌에 찬 람보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어떤 게 그 맹실장이 죽은 동료의 신발을 신는 거였거든요. 그게 아주 흥미롭고 크게 다가왔는데, 맹실장이 그렇게 변한 계기는 영화에서 좀 다뤄지지 않은 것 같아서 감독님께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게 아까 우리 진웅 씨가 얘기한 것처럼 산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기운이 좀 있는 건데요. 사실 극명하게 나타나는 게 어떻게 보면 맹실장이긴 한데, 그 수트를 입고 구두를 신고 막 뛰어다니다가 자기가 점점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이 엽사 무리들의 컨트롤 타워 같은 느낌인 건데, 자기가 자꾸 배제되고 자기가 자꾸 이제 좀 무시당하고 하는 것들이 점점 내가 좀 더 이들의 안으로 더 들어가야겠다라는
마음과 그리고 자신의 실수로 인해서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고 그런 거를 겪으면서 그 과정에서 맹 실장이 점점점 변해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결정적인 계기가 뛰면서 신발이 벗겨지고 자꾸만 뒤처지게 되고 그리고 냇가에서 다른 엽사의 신발과 자기의 신발의 발 크기를 재어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동료 엽사를 쏘잖아요. 근데 그 포인트가 그 자신들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다 각자의 맡은 파트들이 있어서 뭐 법적인 문제들, 뭐 행정적인 문제들 그리고 그 투자금이나 돈의 흐름 그런 것들을 맹 실장이 다 그것마저도 자기가 소화하겠다는 어떤 의지의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잘 안 보였다니까 조금 제가 영화를 좀 더 잘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 생각이 듭니다. 저는 잘 보인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만든 건데. 네. 네, 혹시 더 질문 있으시? 네, 그 사냥 정말 저도 정신 없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는데 저는 제가 촬영했던 당시만 떠올리면 굉장히 속도감 있고 굉장히 스릴러에 쫓고 쫓기는 추격 영화가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거기에 더하기 어떤 따뜻한 드라마가 담겨 있는 영화라는 걸 오늘 저도 직접 제가 영화를 보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뜨거워지기도 하고 굉장히 따뜻해지기도 하는 시원함과 따뜻함이 공존하는 영화라고 생각되니까요. 좋은 글, 좋은 말씀, 좋은 응원 많이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자리를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이 기자님들 앞에서 이렇게 영화를 배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상당히 떨리고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요? 곤란한 저는 맨날 그래요. 저는 아직도 영화 촬영을 할 때 컷 하면은 모니터를 보질 못합니다. 왜냐하면 감독님께서 어때요라고 물어보면 전 100% 아닐 거니까요. 아마 한 30만 번 중에 한 번은 좋은 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항상 좀 오늘 처음 소개되는 날이고 그럴 때마다 상당히 떨리고 또 긴장도 되고 그리고 사실은 제가 영화를 방금 보고 왔습니다만 저도 오늘 처음 똑같이 본 건데 아직도 소화가 안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항상 뭔가 정리가 돼서 다음에 기자님들을 뵈면 또 이런 말씀도 드릴 수 있겠구나. 그런 소화시킬 시간도 없이 이렇게 와다 보니까 상당히 좀 떨리고 긴장도 되는데 아무튼 뭐 영화를 이렇게 끝까지 봐주시느라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또 예쁘게 봐주셨으면 감사드리겠고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네들이 이런 또 메시지를 또 극장 6월 29일부터는 또 올 여름 극장가에 또 하나의 메뉴가 되겠구나 이렇게 또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귀한 걸음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조진웅 씨가 조금 아까 떨린다 그랬는데 제가 그 동안의 영화 시사 저희도 오늘 처음 영화를 이제 보게 됐는데 보통 이제 그러려니 하고 뭐 이러는데 이상하게 오늘 약간 침이 좀 입이 마르면서 약간 두근두근한 그런 게 있었어요. 참 오래간만에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것은 아마 이 영화에 대한 어떤 기대감과 그 동안에 했던 뭐랄까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던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또 기대감 그리고 영화가 정말 제가 또 안 나왔던 부분들 뭐 이런 것 잘 편집이 또 잘 돼가지고 또 이게 근사하게 나와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 때문에 아마 그렇게 두근거렸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많은 분들과 이렇게 만나지는 그런 영화가 됐으면 참 좋겠고 또 보는 분들도 아주 재미나게 보는 그런 영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모습으로 언제 또 한번 신나게 또 촬영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뭐라 그럴까 좀 걱정 또 어떤 앞으로 어떤 기대 뭐 이런 것도 있고요. 하여튼 조금은 많은 분에게 사랑받는 그런 영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 아주 간절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앞에서 너무 좋은 얘기를 많이 선배님께서 해주셔가지고 그냥 영화 보는 내내 되게 오랫동안 많은 분들이 공들여서 찍었구나라는 생각이 또 많이 들었고요. 스태프분들께서도 진짜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가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영화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봐주신 것도 너무 감사드리고 좋은 기사 정말 부탁드립니다. 네, 옆에 계신 저희 감독님도 잘 되셔야 되고 진짜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네, 좋은 기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바쁘신데도 이렇게 와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근 1년 정도 이 영화를 쉬지 않고 준비를 해서 촬영을 하고 그리고 편집하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제가 이 영화 시작하면서 바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신혼여행을 못 갔다 왔는데 도와주십시오. 네, 이 영화가 잘 돼야 저도 신혼여행을 마음 편하게 갔다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좋은 말씀 많이 써주시고요. 그리고 좀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화이팅.